지금 탄핵 국면을 맞아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더 약간 부딪히고 있는 상황 같은데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일부 보수 유튜버 고발을 하면서 내란 선전을 하는 일반인들까지도 좀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걸 가지고 이제 카톡 검열 논란이 불거진 것 같아요. 이준석 의원이 보시기에는 민주당의 그런 발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? 그러니까 우리가 검열이라고 하면 사전 검열을 해야 되는 거나 아니면은 전산망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그걸 검열하면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. 예.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간이든지 누가 올린 걸 신고해서 수사하겠다는 사실 검열은 아니거든요. 네. 근데 법리를 굉장히 넓게 적용하겠다는 겁니다.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 봐요. 예.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종북 논란이 있었을 때 네. 그때 신나가지고 이제 여당 측에서 아무나 내놓고 종북이라 막 그랬어요. 조금만 본인들의 생각과 통일에 대한 관점이 다르면은 너 종북이지. 예. 그다음에 그 종북이 되게 심각한 단어거든요. 그렇죠. 종북이 거의 뭐 반역죄 비슷한 거거든요. 예. 근데 아무나 종북 만들어 버려가지고 막 저랑 같이 방송 출연하던 김갑수 선생님이 나는 종북이다 본인이 막 그러고 다닐 정도였어요. 예. 치와화되니까. 아 그때 그랬군요. 예, 그러니까 네. 그 정도가 되니까 예. 종북이라는 개념이 오히려 무의미해진 것처럼 아무한테나 아니 국민들이 뭐 자신과 공감 가는 인터넷 게시글 같은 것도 유포할 수 있고 한 거지. 그 컨텐츠를 만든 사람들 정도는 내란 선동에 참여했다 볼 수 있지만 단순 유포하는 거 정도를 이제 내란 선동을 잡기 시작하면은 네. 글쎄요, 그거는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. 그쵸.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좀 이성을 찾아야 되는데 네.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는 초기에 그래서 범야권이 이렇게 모일 때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200석을 넘겨야지 탄핵이든 아니면 특검이든 통과인데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본회의장에서 계속 소리 지르면서 내란 공범 이런 거 하지 말자고 했었거든요. 네. 예. 그래서 그렇게 몰아가지고 그럼 200석 어떻게 되겠느냐.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절차가 지연되는 거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리더십에서 조급증이 자꾸 보이는 게 네. 민주당에 굉장히 치명적이다 이런 생각합니다. 이것 역시 조급증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. 그렇죠. 예. 지금 뭐 뭔가 이것 때문에 결집하는 것 같으니까 그 결집을 그러니까 깨려고 그런 대한민국 정치의 예. 두 구심점이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고 하나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력인데 문제는 두 분 다 날 받아놓은 사람들이거든요. 네. 날 받아놓은 사람 둘이 이제 서로 자기들끼리 이러고 있으니까 몇 년간 대한민국 정치가 이 모양이었던 거고 저는 둘 다 날 받아놓은 거는 하늘의 운명에 맡기고 예. 좀 평상심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네.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좀 반전의 계기로 삼겠다라는 것 같아요. 뭐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도 이재명은 여배우와 사랑에 빠졌었다. 민주당은 친북 종북이다. 이 두 가지 문장에 대한 참과 거짓도 구별을 못하는 게 민주당이다. 이런 비판을 했었고 그리고 뭐 국민의힘에 보면은 이제 미디어 특기가 있잖아요. 네. 거기는 뭐 나를 고발해라 이런 피고발인 뭐 캠페인까지 벌이겠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뭐 나경원 의원이 1호 피고발인으로 본인이 좀 뭐 서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의 대응은 나경원 좀 재판 받고 계신 것도 많은데 그런 것까지 또 이렇게 앞장서시다니. 예. 1호 피고발인이 되겠다고 하시는데 예. 국민의힘 대응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? 글쎄요. 저는 지금 상황에서 네. 이거 결국 지금 확인되고 있는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치열해진 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이에요.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 탄핵 심판 받고 있을 때는 그때 이제 사실 저는 탄핵 찬성이었지만은 긴가민가 했어요. 왜냐하면 그때 윤모 씨와 한모 씨 두 분 검사가 네. 사실 공동지감론 경제 공동체라는 새로운 법리를 창시한 거거든요. 예. 근데 그분들이 해놓은 법리대로 과연 탄핵과 그다음에 형사재판이 이루어질지 확신이 없었거든요. 근데 지금 이거는 그 내란죄에 해당하는 부분 또는 여기에 따른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나 이런 거로 정치판이 짜인 게 아니라요. 네. 이미 시선이 그 다음으로 넘어간 거예요. 예. 근데 지금 봤을 때 한쪽은 극우화되고 있고 한쪽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날 받아놓고 지금 저런 식으로 조급해가지고 움직이고 있고. 네. 그러니까 이 정치적 상황 자체가 비현실적인 겁니다 지금. 이게 조급증에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준석 의원께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. 네. 지금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를 해서 민주당은 뭐 이르면 내일 아니면 네. 16일에는 처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. 국민의힘도 지난번에 이탈표가 2명만 더 이탈했으면 이제 통과되는 네. 상황이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좀 수정안 만들겠다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와중에 민주당이 외환죄를 추가한 걸 두고 좀 논란이거든요. 뭐 거기 보면은 이제 북한을 외국이라고 볼 수 있냐는 논란도 있을 테고 대북 전단 살포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좀 재개한 부분은 북한의 어떤 요인이 있는 건데 네. 그것까지 넣으니까 이게
안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당이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. 오늘 중앙일보 단독에 따르면은 예. 그 조항을 넣으라고 한 게 사실상 이재명 대표였다라는 예. 식의 보도가 있었거든요. 그게 사실이라면 또다시 조급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다. 네. 원래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특검도 그렇고 지금 뭐 특검 무수히 올라와 있지만은 거의 비슷해요. 1번, 2번, 3번, 4번 한 10가지 넣고 여기에 대한 수사 그리고 11번은 뒤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이 1번과 10번을 수사하면서 나온 인지된 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. 네. 그럼 사실 실제 그럼 외환에 준하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 한들 안 써도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. 하다 보면은. 예. 근데 그거를 지금 굳이 넣겠다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거죠. 여기 이거 수사하게 한 다음에 먼저 이미 시선이 대선으로 가 있었던 거예요. 네. 국민의힘은 아니면 대한민국 보수 세력은 안보 그러지만 사실은 외환을 저지르려고 했던 세력이다라는 거를 마케팅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다고 예. 좀 봐요. 네. 그러니까 저는 그런 국민들은 지금 계엄 이후에 이게 빨리 명명백백히 수사를 통해서 뭐가 밝혀지길 바란 마음에서 내란 특검법을 지지하는 거지. 이재명 대표 어디 대선 때 마케팅용 하나 만들어 주려고 지금 이렇게 실랑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. 네.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마음이 앞서간 것 같다 이재명 대표가. 예.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그 이제 사실 국민들이 바라보는 상황 속에서 계속 쟤 되게 나쁜 애야를 계속 이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. 나쁜 애인 거 알아요 이미. 그런데 거기다 계속 때리려고 하니까 오히려 반감이 좀 생기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. 네. 예. 그러면은 이준석 의원 보시기에는 굳이 외환죄 부분까지 넣을 필요는 없다. 내란 특검법에 그런 생각이세요? 저는 신속한 특검을 통해 가지고 진실이 밝혀지는 게 중요하지. 여기에 백화점식으로 뭐 넣는다고 해가지고 크게 달라지는 거 없어요. 마케팅용 하나만 추가될 뿐이지. 예. 예전에 박근혜 특검법 제가 최근에 찾아봤거든요. 네. 아까 전에 1번부터 막 14번까지 막 이렇게 청구항이 있고요. 거기 15번이 이제 1에서 14까지 있던 거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. 14번이 원조 혹시 기억나세요? 모르겠습니다. 무슨 뭐 삼성병원의 외상센터에 누구 취업 비리에 대한 수사가 14번이에요. 아 그래요? 근데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그 적어놨군요. 결과 뭔지도 저 기억 안 나고요. 왜 예. 수사했지도 기억 안 나요. 그런 게 있었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네요. 그러니까 네. 지금 이게 저도 최근에 찾아보고 알게 된 거거든요. 네. 그런데 이런 식으로 좀 무의미한 거에 좀 시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.